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사건이 그야말로 일파만파 확산 중입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다. 뭐 이렇게 진술을 했지만 어쩐지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씨의 행적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 투성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고 수상한 행적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호중 씨 측이 이제 뺑소니 혐의, 운전자 바꿔치기 이제 이런 것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져볼 문제는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이 문제인데요. 홍현주 기자, 그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김호중 씨 측 입장을 먼저 전달을 해드리면요. 네.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 입장에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사고를 낸 건 운전 미숙이었고요. 그 직후에 달아난 건 충격 탓에 심한 공황에 빠졌기 때문이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묘한 입장 변화가 포착이 되는 게요. 김호중 씨는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을 때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죠. 그런데 어제 이 소속사 관계자가 입장을 드러냈는데 이 관계자는 술집에는 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또 얼마 후에는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좀 주장한 발언이 보도가 되기도 한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만약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왜 김 씨가 뺑소니를 했고 또 운전자 바꿔치기는 왜 한 건지 보다 명확한 설명이 나와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해명이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는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술집에는 갔는데 마시지는 않았다. 그 다음 또 물러서는 표현은 술잔을 입에는 댔지만 삼키지는 않았다. 뭐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거는 만약 그렇다면 왜 도망을 갔느냐 하는 겁니다. 단순 접촉 사고라면 말이죠. 이런 와중에 이제 김호중 씨가 사고 전에 방문한 유흥주점을 나온 직후의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이제 그것이 더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설주한 대변인께 여쭤봅니다. 네. 자,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사고 직전에 어떤 유흥주점 술집에서 술을 먹고 바로 사고가 난 게 아니라요. 네. 이게 다른 술집에서 다른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을 해서 집으로 일단 귀가를 합니다. 네. 1차적으로 귀가를 한 다음에 집으로 다시 나와서 네.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사고가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술집, 그 다음에는 집, 다시 2차 술집. 그렇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다 그 2차 술집을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면서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듯이 저런 사고가 발생을 하고 네. 그대로 이제 도주를 한 것이거든요. 네. 지금 그 상황이라서 이것을 지금 운전자가 김호중 씨인지 그다음에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 발생 직후에 어떤 정황 등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등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점점 조금 더 커지는 지금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청자들께서도 아마 그런 경험 가지신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씩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가벼운 접촉 사고를 겪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방금 영상을 반복해서 보셨겠지만 이것은 접촉 사고라기에는 충돌이라고 봐야 될 만큼 그 양쪽 차량의 앞부분이 공중으로 좀 솟아오를 정도로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상당한 충격이 있는 그런 장면이다. 네, 지금 또 한번 보셨습니다만. 그런데 술잔을 입에 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이 해명 역시 이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할 일도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혼윤석 대변인께 여쭤봅니다. 지금 이제 해명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앞뒤가 연결이 잘 안 돼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일을 가지고 그 정치권의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그 도구로 삼는 거 좋아하진 않는데 네. 사실 이 사건 이제 자꾸 드러나는 거 보면 볼수록 자꾸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치소에서 술판 뭐 회유 네. 받았다라고 했었던 주장. 그때도 어떤 얘기를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증거들을 내놓으면은 전혀 또 새로운 얘기를 하거든요. 네. 또 반박하면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양상이 뭐 실체적인 진실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술을 마시진 않았는데 입에만 댔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 이제 술집에 CCTV가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그 전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 술집 뭐 룸 안에 있진 않았겠지만 어딘가에 이제 CCTV가 있다면은 그런 어떤 비슷한 정황이 포착됐을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술잔을 입에 대는 장면은 화면에 있을 테니까 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자. 네. 그러나 그걸 이제 꿀꺽꿀꺽 한 것까지는 화면에 없을 테니 네. 그건 이제 부인을 하자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 장면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술집에 그 룸 안에까지 CCTV가 있을지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건 그런 비슷한 정황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네. 또 어느 보도를 보니까 그 어떤 이제 이런 문제 많이 다루는 변호사께서는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뱉었다 입안에만 있다가 그렇게 하면 또 처벌이 안 되는 뭐 판례도 있었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네. 앞선 그 사건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실이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진실을 진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제일 좋은 해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지만은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뭐든 이렇게 역으로 유추해 보면 좀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대리운전사를 왜 불렀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적이 또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직후에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이제 김 씨의 모습이 화면에 잡힌 겁니다. 자, 홍 기자, 이 전화 통화 이후의 행적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 포착된 곳은 사고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낸 후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차량을 멈추고 김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사고 관련 통화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이때 시점이 사고 후 약 5분가량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김 씨 통화가 이뤄진 직후에 현장으로 김 씨 소속사 직원들이 왔고요. 이후 김 씨가 매니저와 함께 구리시에 있는 한 호텔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경찰이 출석한 건데 이걸 두고 좀 의도적으로 도피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남에서 그 사고 지점에서 이제 그 구리시까지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먼 거리도 아니지만요. 이제 차를 본인이 운전하고 간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김호중 씨 측은 김 씨가 당황을 해서 공황 증세가 심해졌다. 이런 말을 또 내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황 증세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인지도 앞으로 따져봐야 될 텐데요. 아무튼 그 이후에 전화 통화를 마치고 구리시로 굳이 건너가서 호텔에서 이제 묵었다 하는 건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이승환 위원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개된 게 예. 매니저가 내가 운전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사촌인 그 소속사의 대표가 예. 내가 우리 가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과잉으로 한 거고 내가 지시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일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속사의 마지막 이제 그 입장 같은 걸 보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서트는 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네. 궁금한 게 그렇게 큰 사고를 내고 공황장애까지 온 사람이 콘서트를 강행할 수 있는가?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은 뒤로 하고 일단 이 콘서트를 통해서 돈은 벌어야겠다. 라고 하는, 왜냐하면 콘서트가 취소되면은 또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 티켓값 몰아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피하겠다라고 하는 얄팍한 수가 보여서 너무 안타깝고요. 김호중 씨는 가수입니다. 가수고 또 연예인인데 그 이전에 김호중 씨가 노래를 잘해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도 있지만 김호중 씨의 스토리가 대중들의 사랑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좀 불우하고 좀 방황했고 했지만은 한 분 선생님을 만나서 이 성악가에서 또 가수로 발전하게 된 이게 또 영화화 되지도 않았습니까? 네. 파바로티라고. 네네. 근데 이 이야기가 불거진 게 어제 그제 계속 불거졌잖아요. 네. 스승의 날이었어요. 하하. 저 김호중 씨를 발굴하고 키워내고 그 방황을 멈추게 했던 그 선생님은 김호중 씨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리고 그 스토리와 함께 김호중의 성장 과정과 가수로서의 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팬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은 공황장애를 지금 앓고 계시거나 혹은 힘겹게 이겨내신 분들께서 이런 뉴스를 보면 아마 기가 막히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도 한때 공황장애를 앓으신 적이 있는데 어느 버스를 타고 자기가 정신을 차려보면은 전혀 낯선 곳에 와 있고 그때 당하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김호중 씨 소속사에서 공황장애 증세를 이제 거론을 했고 이때도 당황해서 공황장애가 엄습을 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또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찰은 김호중 씨의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대표에서부터 저 뭐 직원들 그리고 매니저들까지 은폐한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전화 통화를 한 직후 벌어진 정황들을 보면은 이제 소속사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건데요. 설주환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속사가 결국은 밤 12시 무렵에 터진 어떤 그 위기 사태 네.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증거 인멸을 주도 면밀하게 일단 한 흔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떤 그 차량 블랙박스의 어떤 그 칩 안에 저장돼 있는 칩을 파손했다고 돼 있거든요. 예. 뉴스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제일 처음에는 매니저라는 한 사람에게 김호중이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자수를 해라 예. 라고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매니저는 구리 아까 우리가 화면에 봤다시피 지금 구리시에 있는 호텔로 이동시킨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범죄 형사적으로는 증거인멸 또는 범인 도피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김호중 씨가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내용 등을 지시했다든지 그렇다고 네. 한다면 범인 도피의 교사 그다음 증거인멸의 교사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단순히 지금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네. 다른 그 후속적인 일들 특히나 주변에서 같이 본인을 도와줘서 일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전부 다 피의자 어찌 보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제가 변호사로서 항상 그 의뢰인들이라든지 형사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됐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진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갑니다. 네. 하지만 거짓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가지를 않습니다. 네. 분명히 어디 한 군데서 누군가 이런 반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핑계를 대야 되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고 있지만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김호중 씨 측의 어떤 해명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호중 씨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과연 진실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자들도 현장을 묘사하는 그런 기사를 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여기가 튄다.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레 연결이 되지 못하고 튄다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뭔가 조각이 빠져 있거나 거기에 있는 누군가가 거짓 진술을 했거나 이제 이럴 때 튄다라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런데 김호중 씨가 처벌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있다고 그래요. 일단 음주 측정에서 이제 호흡기 측정을 했는데 음성이 나왔고 또 그 사이에
이제 피해자 저 택시하고 택시 운전기사 물밑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설 변호사,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일단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가 진행돼야 되지만 현재까지로서는 일단 음주 측정을 해봤을 때 음성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음주 당연히 현장에서 측정을 하지 않고 17시간 만에 경찰서에 왔을 때 측정을 하니까 네. 당연히 음주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호중 씨가 지금 술집에서 술을 마셨을 때 내부 CCTV가 있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아마 확보를 해가지고 확인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근데 이것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일 명확한 것은 사고 미조치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네. 그냥 가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피해자인 택시기사분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다쳤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네. 단순 사고 미조치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진단서가 제출이 되면 이건 도주치상이 되는 건데 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고 미조치가 되고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김호중 씨가 법적으로는 그렇게 네. 처벌이 강하지 않을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